안녕하십니까, 캐슬 캐러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올리는 동영상인데요. 아, 동영상마다 그냥 횡설수설 하는 것보다는 주제를 하나씩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오늘의 첫 이야기의 주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이 좀 가라앉아갖고, 해외 이민 과연 할 가치가 있는가? 특히 그 유럽이나 아니면 뭐 북미나 호주, 일본 같은 그런 소위 선진국들의 이민을 하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실상은 어떠한지 제 경험을 토대로 짧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면을 쓰고 나온 이유는 뭐 신분 노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좀 오버한 감이 있어요. 사실 좀 마스크 정도로 입만 가릴 생각이었는데 마침 주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예, 지금 연말 연시라 제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가게들이 조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닫은 데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지금 추워 나가기도 좀 귀찮고, 그래서 제가 집에 일단 있는 가면을 그냥 썼는데 마스크가 마련되는 대로 마스크만 쓰고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영국에 있고요. 영국에 사업 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 그 이민이라는 것 자체는 가자마자 한국보다 상황이 풀리고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국에 있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백수, 그렇죠? 뭐 수입이 없고 막 이래도 자기 집이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안 나갑니다. 그죠? 거의 안 나가죠. 거의 안 나가고, 뭐 서울에서 일을 하시는 지방 분들이라고 해도 뭐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의 부모님 집으로 도망갈 수 있죠. 그죠? 가서 있는 동안에는 뭐 자기가 막 쪽팔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 뭐 돈이 막 새는 일은 없으니까, 예, 목숨은 부지가 되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있게 되면 일단은 숨 쉬는 것부터 다 돈입니다. 전부 돈이에요. 예. 뭐 집에 아주 여유재산이 많아가지고 해외 집을 미리 사놓고 가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일단 집 생활 렌트비 같은 걸로 엄청나게 나가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한 나라긴 하지만 렌트는 저렴한 나라입니다. 특히 생활 수준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랄까 그 월세를 걱정해서 뭐 이사를 못 가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뭐 전세값이 오르고 해가지고 뭐 걱정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아니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집을 못 사고 기다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뭐 예를 들어 직장이 뭐 먼 데로 옮겨졌는데 그 동네 월세가 비싸가지고 직장을 못 가겠다 거기로, 뭐 이런 사람은 없죠. 다 고만고만한 월세, 다 어떻게든 뭐 자기 수입으로 감당이 되는 그런 월세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세 시장이라는 게 월세 시장을 많이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 생활 소득이나 집값에 비해서 월세가 싸죠. 아주 쌉니다.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국 밖을 나가보지 않으셨거나, 그러니까 여행 말고 생활을 뭐 6개월 이상 거기서 정말 집을 빌려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국보다 더 저렴한 나라들만 가보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비쌉니다. 비싸다는 일본도 그나마 싼 편이고요. 미국도 뭐 서부 해안가나 동부 큰 도시들, 뭐 뉴욕이나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 서부에, 아니면 유럽의 큰 도시들 뭐 런던, 파리 이런 경우는 뭐 베를린, 조금 독일은 좀 저렴한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서유럽 큰 도시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차하면 자기 소득의 대부분이 집값으로 다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저 런던 시내에 살고 있는데, 제 집세만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한 가구 소득이 그냥 매달 월세로 나가는 격이에요. 예, 물론 저는 런던 시내에 사니까 좀 비싼 편이긴 하죠. 유럽에선 제일 비싼 도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비싼 도시긴 하지만 사실 저는 소위 런던의 제일 중심이라는 센트럴 그러니까 존 1존도 아니고 약간 벗어난 2존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2존이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1존이 4대문 아니라고 하면 2존은 글쎄요. 대략 뭐 강남이나 뭐 강남 비싸지만 강남이나 뭐 송파 뭐 그밖에 뭐 강동 아니면 뭐 영등포 그런 지역들 북쪽으로는 뭐 연신내나 글쎄요 뭐 그런 지역들 뭐 상계동 하계동 이런 데들이 다 이존에 들어갈 만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주거 공간이 많은 지역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서울 시내 명동이나 뭐 이런 데보다 싸죠. 그죠? 여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요. 그렇다고 런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엄청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GDP 대비로만 보면은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한국이 이제 3만 불을 막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영국이 한국의 한 1.5배, 한 뭐 4만에서 4만 5천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뭐 수치가 어디서 발표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략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침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렇죠. 1.5배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평균 실제로 얼마 정도를 버느냐? 여러 가지 또 수치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보통 세금을 다 빼면은 한 가구 평균 수입이 전국적으로 한 250만 원, 350만 원 사이가 아닐까. 그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가구당 수입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1.5배만 해도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버는 돈은 뭐 300만 원에 한 1.5배, 한 450만 원. 그러니까 뭐 400에서 5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대충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렌트가 3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파탄 경제죠. 그쵸? 가정이. 왜냐면 집값이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이 거의 60% 70%가 나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그죠? 예. 그리고 제 집이 그렇다고 크냐? 절대 아닙니다. 방 딱 두 개 있어요. 부엌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 두 개. 네, 그렇게 있는 집입니다. 딱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빨래 저기 하는 조그만 그 공간 같은 방이 하나 있고, 그게 답니다. 발코니 하나 있고. 한국으로 치면은 한 25평 집 정도 될까요? 사이즈가? 예, 그 정도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큰 집이 아닌데, 근데 뭐 그 정도 렌트가 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 애들이 있는 집들도 한 4인 가족 애들이 크지 않고 이제 어린애들 기준으로 이 정도 집에 다들 삽니다. 예, 중산층 이상들이 다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뭐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모기지로 끼고 사가지고 좀 매달 나가는 돈이 적거나 아니면 렌트라는 경우는 좀 잘 살죠. 잘 사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커플이 둘 다 맞벌이를 하거나 맞벌이를 하면은 뭐 한 400만 원씩 여자가 여기도 조금 덜 버니까 뭐 직종의 차이도 있고 해서 여자분이 한 300만 원 벌고 뭐 남자분이 한 400에서 500 사이 벌고 하면 생활은 되죠. 그렇지만 빡빡하죠 생활이. 네, 절대 쉽지 않고요. 한국에서 일단 밖으로 나오시는 순간 그런 비용들이 갑자기 뜁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업 초반부터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사업이라는 게 또 수익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이민은 영국 외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고 그리고 심지어 뭐 3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 1년까지도 세계 곳곳에 살아봤어요. 집을 빌려가지고 배낭여행처럼 산 게 아니고
집을 렌트해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선진국 도시들은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런던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디나 같다. 그러니까 사실 나오실 때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안 돼 가지고 저금한 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일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제 생각엔 좀 무모합니다. 혼자 하시라면은, 그리고 아직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에는 처음 나오시는 시점이 한 40대 정도가 맞으는 것 같아요. 40을 넘어서 만약에 처음 나오시면은, 글쎄요, 본인이 아주 뭐 에너지가 넘치시고 뭐 혼자 있는데 전혀 외로움이 없으시고 하신 분이면 괜찮은데,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 가족들하고 나오면은 돈이 몇 배로 들어갑니다. 예, 엄청 힘드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 돈을 까먹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영상의 결론은 해외 이민, 해외 선진국 도시로의 이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직업이 거기 있다고 하시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거기서 일을 아주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있는 분들은 몇 배로 더 오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생각만 하다가 또 행동할 시기를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 또 나오면 이민이라는 게 되돌리기도 굉장히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솔로이신 분들, 그리고 몇 년간 진짜 뭐 개고생을 해도 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비전도 좀 있다, 이걸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한번 걸어볼 만하죠. 그리고 또 비용이 비싼 만큼 성공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도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승부를 걸을 만하지만, 뭔가 한국에서 지쳐가지고 도피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가족이 이렇게 막 뭐 일가족을 이미 이루신 분들은 선진국 대도시로의 이민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제 결론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